상대가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수비 기술입니다. 왜 타이밍이 중요한지를 여기서 맞추면 절대 보낼 수가 없어요. 미리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아침 9시 정도 됐고요. 새벽 레슨 끝나고 이렇게 체육관에 와서 촬영을 하는데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요즘에 이제 낮에는 좀 포근하다가 해가 지면은 많이 좀 쌀쌀하고 이 새벽 공기도 조금 아직은 찬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감기 잘 걸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백핸드 수비입니다. 백핸드 수비. 백핸드 수비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수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이 뭐냐면 이 코트 중에서 이쪽 우측편의 이 반코트에서 이제 수비를 할 때 상대의 스매싱을 내가 백핸드로 반대쪽으로 드라이브로 쳐서 보내는 그런 수비를 준비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겠죠.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데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쪽에서 백핸드로 상대의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마용 TV. 우선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스매싱이 이렇게 몸쪽으로 붙어 왔을 때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내 중심이 여기서 반대쪽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뭔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지금 쉬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실제 상대 스매싱이 딱 왔는데 순간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보내는 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왜 이 기술이 어렵냐면 우리 백핸드 방향이 항상 이 앞쪽 이 방향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틀어서 보내기가 사실상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공이 이렇게 몸쪽 기준으로 스매싱이 들어왔을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게 이 바깥쪽에 있는 공 같은 경우엔 그냥 나가는 대로 치니까 편한데 이 공이 몸쪽으로 들어올수록 내가 여기서 반대쪽으로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만큼 상대가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수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대의 스매싱이 이 몸쪽으로 날아왔을 때 보통은 백핸드로 이렇게 액션을 잡으면 상대는 대부분이 이 대각보다는 직선으로 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반대쪽으로 쳐버리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수비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비 동작을 한번 배워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비를 하실 때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공이 어느 정도 내 몸쪽으로 붙은 공까지는 이 대각이 가능한데 많이 우측으로 빠질수록 이거는 좀 대각으로 보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상대 공이 대각으로 보내기 쉬운 이 어느 정도 코스로 왔을 때 대각 코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대쪽으로 오는 거는 사실상 이거를 드라이브로 때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 손목이 워낙에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몸쪽 안에 틀에서 이 몸쪽으로 오는 공을 내가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공을 쳐내는 그 부분을 오늘 습득한다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용 TV. 자, 그러면 이제 대각 수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3가지 포인트만 딱 기억을 하시면 대각으로 보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라켓의 모양이거든요. 라켓의 모양. 자, 수비 동작에서 이 공이 몸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라켓이 세워지는 동작으로 치는 게 아니고 라켓이 이렇게 지금 눕혀져 있는 모양,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약간 라켓이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앞쪽으로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라켓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양에서 치는 게 아니고 라켓이 눕혀져 있는 모양에서 그대로 방향만 잡고 밀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는 부분이 언더가 아니거든요.
언더는 또 달라요. 언더 같은 경우에는 높게 올리는 기술 같은 경우엔 여기서 라켓을 세우는 모양으로 나와서 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공을 네트를 타고 넘어가게끔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라켓을 세워서 치게 되면 이 드라이브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게 되면 이 스윙이 올라가는 성질을 많이 갖는데, 이 라켓을 눕혀주면 앞으로 밀어주는 성질을 갖게끔 이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윙은 세우는 라켓이 아니고 라켓을 지금처럼 이 수평으로 눕혀놓은 상태로 그대로 빼서 공을 쳐준다. 이렇게.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 눕혀서, 자, 라켓 눕혔죠? 눕히고 나서 여기서 방향. 자, 라켓이 세워지면 안 돼요. 세워지면 이 드라이브 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세워서 드라이브 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 어깨를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라켓을 눕혀놔서 방향 잡고 툭, 눕혀놓고 방향 잡고 툭, 눕혀놓고 방향 잡고 툭. 마용 TV. 두 번째 포인트는 공을 맞추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공을 맞추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수비에서 드라이브를 칠 때만큼은 공을 조금 더 힘있고 낮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타이밍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 드라이브를 칠 때는 공을 맞추는 타이밍이 조금은 앞에서 맞춰줘야 직선으로 보내기가 쉽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위치에서 직선으로 보낼 때는 타이밍을 조금 더 앞에서 맞춰줘야지 이 드라이브를 그대로 빤하게 보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기술에서는 공이 너무 앞에서 맞아버리면 이 방향을 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각도 자체가 손목을 꺾어서 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에서 맞추면 잘 틀리지가 않고, 앞에서 맞출수록 라켓을 들어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에서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각으로 칠 때는 공이 조금 깊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공이 깊게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으로 보낼 때는 요 정도에서 맞췄으면, 대각으로 보낼 때는 조금 더 몸쪽에 끌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쳐줘야지 대각으로 쉽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앞에서 맞춰줘야지 이게 수월하게 이제 직선으로 가거든요. 이 방향을 맞춰놓고 그 위치에 왔을 때 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대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맞추면은 절대 보낼 수가 없어요. 이 앞에서 맞추려면은 각도가 벌써 일로 틀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방향을 이미 대각 방향으로 맞춰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매싱이 이렇게 날라오면 내가 여기서 맞힌다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서 공이 안쪽에 들어오면 그때 쳐주는 겁니다. 안쪽에 들어오면 공이 날라오죠. 내 스윙은 앞에 있다가 공이 날라올 때 앞에서 맞추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뒤쪽까지 기다렸다가 뒤에서 타이밍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스윙이 뒤쪽까지 기다려서 공을 쳐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급하죠.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먼저 마중을 나가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기다려서 치면 이 편하게 수월하게 흘러가는 대로 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다리지 못하고 앞에서 쳐버리려니까 이 드라이브를 정확하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공을 기다렸다가 조금 더 뒤쪽에 왔을 때 각도를 대각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을 쳐야지 대각으로 수월하게 보낼 수가 있다. 마용 TV.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몸을 조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준비 동작에서 그냥 이렇게 몸을 가만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주려면 각도가 조금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래서 살짝 이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몸을 조금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 공이 날라올 때 타이밍을 조금 기다렸다가 이 앞에서, 물론 이제 앞에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몸을 약간 바깥쪽으로 조금 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 하나 오면 하나,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틀어주죠. 자, 그러면 이 몸으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공을 대각으로 그대로 치기가 좀 수월해져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몸을 틀으라고 했더니 상대가 스매싱을 치지도 않았어. 액션을 잡고 있는데 내 머릿속은 벌써 저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리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미리 잡고 있다 이러면은 앞에 사람한테 딱 걸리는 거야.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아 절로 치겠네 방향을 알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앞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다가 공의 스매싱이 딱 날라와서 이제 몸쪽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탕 날라오면 순간적으로 탕 순간적으로 날라오면 탕. 이 박자가 공을 치는 순간에 한 동작으로 이뤄져야지 상대는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리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의 스매싱이 날라오면 공을 치는 순간에 이 공이 내가 대각으로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여건의 공이 왔다. 그럴 때 한 번씩 대각으로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상 게임 뜰 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가 대각에 이렇게 보내라고 공을 저한테 정확하게 주지 않습니다. 공 이렇게 막 날라와요. 막 날라오죠. 상대가 너 대각으로 한번 해봐 이러면서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동작은 이 스매싱이 어느 정도 내 중심에 들어오고 내가 이 공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공에 대해서만 내가 대각으로 한번 이렇게 틀어줘서 상대를 흔들어야지, 무조건 내가 이 공은 대각으로 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대 공이 다른 쪽으로 왔을 때 이 대응 자체가 늦어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준비를 해주면서 이 공이 내가 반대로 틀 수 있는 방향으로 오질 않으면 그냥 쳐주시면 돼요. 코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선 있고 커트 있고 대각 있고 치다가 딱 한 번 이 공을 봤는데 이게 이거는 딱 틀 수 있는 공이야. 그럴 때 한번 딱 이러면 상대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약간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상대의 공격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몸을 조금 사용해서 상대의 대각으로 보낼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준다. 마용 TV. 자, 이렇게 백엔드로 대각으로 드라이브로 보내는 수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 가지 포인트였죠. 라켓을 수평으로 만들어주는 이 스윙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앞에서 빠르게 맞추기보단 조금 더 공을 기다렸다가 몸에 깊숙이 들어왔을 때 이 방향을 대각으로 흘러가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뿌려줘야 공이 그대로 흘러가서 치기가 쉽거든요. 세 번째는 이 몸을 조금 더 활용해서, 내가 물론 이제 공이 왼쪽으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려서 쳐주면 충분히 가는데, 이 몸으로 많이 붙어오는 공들이 있어요. 이렇게 몸으로 많이 붙어왔을 때 내가 반대쪽으로 보내려면 요때는 몸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빼주는 게 훨씬 더 공을 대각으로 보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각도가 안 나오는 공에 대해서는 몸을 활용을 해라. 몸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대각으로 치기 쉽게 만들어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백엔드로 해서 대각으로 수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